안녕하세요. 바른상담실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상담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빨리 비대면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은 점점 완화되는 추세이죠. 하지만 일단 비대면으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서비스들이 점점 비대면화 되어가는 중입니다. 심리상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 방식은 대면이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바빠질수록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심리 상담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화상 상담, 전화 상담, 메신저 상담과 같이 기존의 대면 상담 대신에 자신에게 편한 매체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현재 다양한 비대면 상담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AI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심리 상담 기능을 대신하는 시대도 성큼 다가올 예정입니다. 우선 고려해 볼 만한 비대면 상담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시간 절약이 된다는 점이죠. 상담을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상담실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 절약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대면 상담에 비해 비대면 상담은 익명성이 좀 더 보장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전화나 메신저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실명 대신 별칭 혹은 가명으로 나를 소개할 수도 있거든요. 또 최근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한 상담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업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대면 상담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하는데 더욱 많은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고 사전 준비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비대면 상담료를 대면 상담료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질적으로 이용자분이 좋은 상담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문제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상이나 전화, 채팅으로 상담을 받더라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런 다양한 매체로 의사소통하는 게 평소에 좀 더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말 자체의 내용과 표정, 몸짓, 과 같이 비언어적인 단서가 얼마나 더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부부라는 관계는 비록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부부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내의 표정이 어두울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내가 아니 아무 일 없어 괜찮아 라고 대답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간단한 대화를 할 때에도 진짜 소통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말이 아니라 눈 그리고 감정 또는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말하는 괜찮다라는 말 그리고 어두운 표정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말과 표정이 조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상담은 눈과 귀,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챌 수 있는 눈치, 이런 비언어적인 정보를 모두 모아서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기분이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상담을 통해 소통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 언어 자체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려는 내용 대부분은 표정이나 몸짓, 옷차림, 말하면서 하는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미국의 UCLA라는 대학의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이 1971년에 클라이언트 메시지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 소개됩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부부 사이의 대화를 이 메라비언의 법칙을 고려해서 더 살펴볼까요? 부부간에 오고 간 이 말의 뜻이 비언어적인 신호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괜찮아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아내의 표정까지 봐야지 비로소 아내의 속내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나 사실 안 괜찮아, 말 못하는 사정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비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상담을 받는 분이 전화로 말하실 때 혹은 메신저 채팅창에 댓글을 써주실 때는 그분이 진짜 상담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상담사가 오해석할 확률이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의 이런 한계에 대해서 상담사도 또 이용자분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대면 상담은 대체로 단기간 동안 비교적 단일한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례 이외에도 비대면 상담이 편리한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심리학 분야에 대한 자문이 빨리 필요할 때입니다. 자녀 행동에 대해서 해설을 빨리 듣고 양육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필요할 때라면 육아에 바쁜 학부모분들은 비대면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는 이런 정신적인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일시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만한 사이였던 연인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잘 대처하는 법을 상담을 통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내 성격을 좀 더 깊이 탐색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 또는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싶을 때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내 내면을 깊이 있게 조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이 효과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심리치료 기법은 상담사가 내담자와 반드시 만나야만 적절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 계열 증상인 경우에는 신체 기반 치료요법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전신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훈련받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상담사라면 내담자와 상담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이러한 비대면 상담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내담자분이 바쁜 생활 중에 매번 상담실에 방문하는 게 힘들다면 대면과 비대면 상담 회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이용하는 분이 바쁜 생활 중에 효과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대안을 상담사와 같이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비대면 상담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기법은 분명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대면 상담 방식의 한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상담 기법을 상담사와 의논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